20년 동안 수학 강연했던 또 강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오늘 두 가지 선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메모 준비. 이은결 같아 머리가. 마술사잖아요, 마술사. 첫 번째는 수학적인 응용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한 여학생이에요. 이 성실한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할 때 2시간 중에서 1시간은 영어 공부하고 한 40분 정도는 수학 우리 공부하고 표 만들지,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학을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을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요. 학교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옵니다. 언제까지 잘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자를 그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 수학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얘는 성실하네.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수학 과목으로만 보면 굉장히 불량 학생이라는 거예요. 더 해야죠, 그럼? 자, 왜 불량 학생이냐면 수학은 이 두뇌 개발을 위해서, 그죠? 이 사고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 이 머리가 몇 분 정도 공부를 하면 시동이 부릉부릉 걸릴까요? 1시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해를 80분. 한 40분 정도를 하면 시동이 이제 부릉부릉 해요. 시동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 달려야죠. 밟아줘야 돼. 네. 부앙 하고 이제 밟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성실한 여학생은 40분하고 50분에서 부릉부릉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수학 끝, 그리고서 이제 책을 덮고 영어책 핀다는 거죠. 그럼 남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시동 걸고 더 해요? 남학생들은 계획성이 없죠. 한 놈만 패는구나.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야. 그냥 막.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날은 그냥 수학이야. 그냥 수학으로 가는 거야. 왜? 귀찮으니까. 귀찮아. 딴거 귀찮아. 하기. 뭐 다른 책 피기로 싫어. 우리는 순서대로 책 쌓아놓고 딱 시간 맞춰서 알람에서 갈아타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학생들. 중학교 때는요. 학교 시험 시간이 몇 분이죠? 50분. 보통 45분에서 50분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에요? 수학은 100분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의 이 뇌를 한번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분의 시험 시간 동안에 한 45분에서 50분까지는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또 내가 맨날 45분에서 50분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잘 푸는 거죠. 하지만 50분이 넘어가서 60분, 70분 정도 시험 시간이 되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시동 꺼져.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이제 삐그덕 거리는 거죠. 보곡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80분, 90분 정도 되면 결국 뇌가 멈추기 직전까지 되는 거죠. 근데 뒤에가 배점이 높잖아요. 뒤에가 배점이 높고 어렵고. 어렵고. 수학은 결국 맨 뒤에 두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결국은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거 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수학 데이를 만들어라. 그날은 그냥 수학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냥- 다른 과목 하지 마. 그냥 수학만 해요. 한 번 수학을 잡으면 최소한 3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하잖아요. 와. 3시간 반 정도를 공부하자는 수학 거죠. 데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실전이 100분이니까 100분보다 조금 길게 120분 2시간씩 공부하는 체제의 습관을 들여라. 축구를 좀 그러면 연장전까지 해라. 맞아요. 그러면 수학적인 응용력을 반드시 기를 수 있습니다. 아, 자, 수학 성적이 오르는 공부 습관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학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을 잘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선우도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올해. 또 중학생이라고 하면 뭐 학교 시험 보기 뭐 3일 전, 시험 직전에는 뭘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요점 정리. 그렇죠. 뭐 시중에서 뭐 파이널 문제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를 빨리 이렇게 꺼내가지고
리뷰하는 게 다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네네. 시간 대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 개념. 네, 개념.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중요해서 개념을 정리해라 이런 강연을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집에 와서 야, 너 오늘 선생님이 강연 들어보니까 개념이 너무 중요하대. 개념 노트 만들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데이지?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 하나 펴가지고 베꼈어. 그 그대로 이제 앞장에 베껴 있는 거.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분을 시험 본다고 하면 미분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미분을 문제화 시켜서 보죠.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개념의 텍스트보다 문제 속에서 개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네. 제가 예시를 한번 이제 이 칠판에 띄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개념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얘도 있고 이게 잘 녹아져 있는 어떤 기본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개념 노트 안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 노트는 절대로 완료형일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노트를 살 때부터 이렇게 폐쇄형 노트를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쓰고 싶은데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펀칭 뽕 뚫어져 있는 그런 노트들, 그런 노트를 사서 자꾸 추가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답 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오답 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집을 한 권 풀었어요. 근데 한 권당 600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 풀었어.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못하는 이유, 그렇게 학원 다니고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문제집도 막 많이 푸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틀린 문제를 또 틀려서. 맞아요. 한 문제집에 600문제가 있어요. 근데 100문제를 틀렸어.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틀린 100문제 한 번 쓱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쓱 보고 알아. 왜 알아 그러고선 다음 새로운 문제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오답 노트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고 어디 해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해설을 하도록 노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한 애들이 다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복습을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눈으로만 그냥. 그렇죠. 이렇게 보고 문제 보고 해설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냐면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문제 밑에는 해설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뭐만 있어요? 문제. 문제만 있고 해설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해설은 다른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해설만 있죠. 그러니까 문제집도 보면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해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정말 놀랍게 실력이 향상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4주간의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제 중고등학교 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요즘에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배울 게 많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 조금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이제 끝난 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수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맞아요. 더 많은 내용이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잖아. 수학이 진짜 왜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예 몰랐었는데 이 프로그램 나가고 나서 중학교 친구들한테도 이제 문자가 오고 너 다시 왔다고 네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너 왜 거기 있냐? 네. 그리고 팀에서도 이미지가 바뀌고 제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얻어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고민은 안 할 것 같아. 어떤 숫자를 보면 풀라고 시도한다는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나를 볼 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스스로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좀 나는 진짜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근데 뭐 다들 고생 많았고 저도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수포자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는 풀 때 쓱 안 써요 열심히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다 또 한 번 지워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숙제를 하면서 내가 쫙 막 푸는 거예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랑 딱 맞았을 때 그 쾌감.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우리 다른 수포자 친구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